네, 반갑습니다. K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함께 고민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 메가이시 USA의 제임스 김 대표입니다. 1강에서 5강까지 앞에 5강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 방향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립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저희가 10년 전에 중소기업 5군데와 수행을 했었습니다. 시장 조사와 바이오 발굴 두 가지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해당 기업들에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해당 기업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갖는 어떤 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6강에서 중소기업의 실패와 성공,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고민 나누고 또 경험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전 수행했던 시장조사 및 바이오 발굴 단기 프로젝트 대상 중소기업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기업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업체는 휴대용 퍼스널 의료기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좀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려면은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 전 사용 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디바이스의 어떤 LED 라이트로 구별이 좀 된다든지, 그래서 소비자가 그 변화의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 속에 반영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와 바이얼 리스트를 발굴해서 업체에 이제 전달을 했던 이제 그런 사례였는데, 10년이 지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 기업은 이미 그 사업이 중단되고 그 오너분께서는 이제 생활용품의 온라인 판매 사업자로 사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제품의 소비자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프로덕트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됐을 때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 성장성,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역시 이제 블루투스 보청기였는데,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귀 속에 넣고 삽입을 하고서는 사용을 해서 외관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그 청각에 있어가지고 연세가 들던 안 들던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그러한 핸디캡 부분을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이다 보니까는 페어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서부터 또 증폭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이제 보청기가 귀 속에 내장형으로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좀 노출되는 돌출형 부분이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보청기보다는 저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소비자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 부분들을 저희가 업체에 전달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당 제품은 시장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었고, 동업체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을 통해서도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떤 기술력을 새로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얻어진 제품이 소비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그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일즈 포인트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프로덕트 캐러그리는 휴대폰 액세서리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3개 회사의 그 시장 조사, 그다음에 바이오 발굴, 용역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3개 회사는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 중에서도 전 모두 케이스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슬림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어떤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던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미주 시장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당시에 미주 시장의 대부분의 고객은 프로텍션, 즉 드랍을 했을 때 제품이 충격에 충분히 견뎌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그 슬림 디자인 컨셉은 스크래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호가 될 수 있었지만 제품이 어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는 미주 시장에 맞는 제품 컨셉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기업은 많은 부침이 있는 이 레드오션 케이스 시장에서 슬림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국내 시장에서 또 해외 글로벌 브랜드를 라이센스 해와서 그래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파워력을 갖고 또 제품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슬림의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어필을 할 수 있었고 또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생산지를 이제 옮기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면서 회사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모든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주 시장에서의 그 프레젠스, 노출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주 시장에서 적합하게 운영되는 그런 어떤 프로텍션 위주의 제품 개발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은 성장 동력을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주 시장에서 그 프로텍션에 대한 어떤 디자인 소구점을 함께 갖춘 제품을 출시한다면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업체는 당시에 단순하게 이제 OEM으로 이제 의뢰를 받으면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고 자체 브랜드도 일부 생산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나름 소구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좀 강점 요소가 좀 없었고 당시에도 그래서 단순 1차 생산 가공 업체 역할에 좀 충실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후속적인 어떤 고객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 당시 그런 단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소구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는 동 회사는 안타깝게도 폐업의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중간에 그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단순 소싱을 해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중간 단계에 거쳤었던 걸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어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나름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당시 애플 아이폰의 어떤 그 메모리 확장성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메모리형 케이스 이 두 가지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케이스를 출시를 해서 일시적으로는 좀 상당히 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시장에 아이덴티티의 소구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아이폰에 많은 변화가 있고 출시가 일어나는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그 변화의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를 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폐업된 것으로 사업을 클로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5개의 기업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 사례로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다양한 제조 분야를 따라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프로덕트의 로드맵의 어떤 연속성, 선행 관리, 또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검증을 거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운영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성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적금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제조업체 대표님들 혹은 또 관계자님들께서 프로덕트 로드맵에 대한 그러한 선행 관리와 또 소비자의 어떤 소구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립해 나가는 상품 기획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더욱더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